안녕하세요, 우티쇼테우츠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있고요. 브이로그 세팅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고, 촬영은 캐논 C로그 3이고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세팅 안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 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EOS R50V입니다. 이 바디가 나오면서 등급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기능들과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One thing you gon' learn about me, ain't nobody putting word like me. Can't drip, can't sauce like me. Ripping it up, I'm a major key. I am the one, not the two or the three. Get on my level if you wanna be better than ever. I got what I need. Pushing the limit, that's how it's gon' be. I promise I won't take it easy. It's only right that I come with that greasy. It's only right that I give him that pressure. Just watch, you don't have to believe me. I'ma do my thing. Watch me do my thing. I'ma do my thing. I did not come to play. I ain't got no limit, yeah, that's right. Yeah, I'm limitless. I ain't got no limit, yeah, that's right. Yeah, I'm limitless. They can't stop me now, yeah, that's right. Cause I'm limitless. It's my turn right now. Watch me work, yeah, I'm limitless. I ain't got no limit, yeah, that's right. Yeah, I'm limitless. I ain't got no limit, yeah, that's right. Yeah, I'm limitless. They can't stop me now, yeah, that's right. Cause I'm limitless. It's my turn right now. Watch me work, yeah, I'm limitless. EOS R 시스템의 강점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영상 기능을 제공하는 EOS의 새로운 시리즈 EOS R50V입니다. 영상 특화라는 말을 이번 리뷰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바디에 영상 기능밖에 없어요. 물론 사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약 2400만 화소의 APS-C 센서, 영상 엔진 DIGIC-X를 탑재했고요. 캐논 시네마 카메라, 예를 들어서 C80과 R5 마크2와 같은 동영상 기록 형식을 지원합니다. 6K 오버샘플링에 4K 422 10비트가 가능하고요. 크롭이 있긴 하지만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마이크 오디오 기술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음성 입력용이 하나 있고요. 렌즈에서 들리는 포커스 구동 소음을 감지하고 따로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목소리를 수음을 하고, 내장 마이크로는 환경을 수음할 수 있는 4채널 오디오 녹음이 가능합니다. 핫슈는 당연히 멀티펑션 슈이고요. 무선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고, 오른쪽 다이얼은 한쪽만 사진 다이얼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영상만을 위한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또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바로 설정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락 버튼, 렉 버튼, 줌 레버 있고요. 전원, 온, 오프, 다이얼을 변경할 수 있는 휠이 자리합니다. LCD 쪽도 기존 엔트리와 비슷하게 배치가 되지만 컬러라는 커스텀이 생기면서 C로그 3, 또 이번에 나온 컬러 필터를 그 자리에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추가되면서 영상 특화에 맞게 세로 촬영에도 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마이크, 리모컨, 헤드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HDMI와 C타입 삽입구가 위치합니다. 배터리 위치에 SD 메모리가 들어가는 원슬롯 형태의 아주 컴팩트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 특화 카메라답게 앞쪽에 촬영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렌즈 없이 바디 무게만 약 360g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RFS 1430 F4 6.3 IS STM PZ 렌즈를 포함을 해도 약 540g인데,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폰이 약 200g이니까 거기에 약 150g 정도 더 무겁다고 하면 무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 밖의 기능들은 제가 직접 밖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카메라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EOS R 시스템 중에서는 RFS로 가게 되면 우리는 뭐 R10이나
R50 같은 미러리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V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파워샷 V10, 완전한 예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액션캠 형태의 작은 카메라, 그리고 얼마 전에 V 시리즈에서 파워샷 V1, 컴팩트 카메라지만 영상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나왔는데 파워샷 V1의 형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OS R10, EOS R50이 있는데 EOS R50은 약간 미러리스 중에서도 사진 중점이라면 얘는 완전한 영상 중점의 카메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제가 평소에 리뷰를 하는 것처럼 정말 딥하게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얘가 나오면서 셀링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미러리스처럼 생기긴 했지만 영상 특화잖아요. 다이얼도 거의 영상 모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색감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색감으로 여러 환경에서 찍어라. 커스텀 버튼으로 들어가게 되면 3개의 컬러 모드가 있는데 픽처 스타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표준, 풍경 등등이 있고요. 저는 픽처 스타일은 예전에 사진에서 사용했지만 로우로 촬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컬러 필터와 커스텀 픽처가 있는데 설정 변환으로 C2, 캐논 로그 3로 설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R이 넓은 로그 촬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로그 원본으로 나오게 될 텐데 메뉴 빨간색 탭, 촬영 보조에 뷰 어시스트 켜기 BT709로 설정하시면 럿을 넣은 것 같은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러 필터가 중요합니다. 14종류의 컬러 필터 모드가 있고요. 완전 전문적인 상업 환경이 아닌 일반 여행이나 크리에이티브한 작품 활동에 버튼 하나로 다양한 색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사용한 색감이 스토리 청록색 앤 주황색, 옅은 청록색 앤 주황색, 전형적인 틸 앤 오렌지 룩입니다. 잘 나왔더라고요. 모든 환경에 다 맞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둡게 촬영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밝기를 조금 올리던가, 밝은 날에는 보통 화이트 밸런스가 5500 수준이지만 거기서 오히려 더 올려서 6000 수준으로 맞추면 내가 원하는 색감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컬러 필터를 찾아서 노출을 올렸다가 줄여보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변경해보면서 조절하시면 상황에 따른 예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릴스나 숏폼 이런 촬영에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사이드에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렇게 세로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다른 브랜드나 다른 카메라도 그냥 삼각대 머리를 세로로 세우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얘는 UI까지 세로 UI를 깔고 있습니다. 세로로 맞춘 상태에서 내가 조리개나 셔터 속도나 ISO나 이런 거를 조절하려고 하면 세로로 바뀌질 않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세로로 올리면 보기까지 전체적으로 세로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가로, 롱폼 형태의 영상을 더 많이 찍기는 한다만 완전히 온리 세로만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세팅과 촬영을 할 수 있는 라인인 거죠. 발열에 강합니다. 일단 얘 바디 자체가 작아요. 제 핸드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시간 동안 문제없이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5시간, 6시간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상해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 부분을 먼저 테스트를 했는데 배터리를 꽂고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거기 안에 발열 경고가 뜨지 않고요. 타임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쭉 가면 2시간 이상까지 촬영을 하다가 발열 종료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 카메라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건 발열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발열에 강한 바디들 보면 흡기구, 배기구, 바디 자체가 커지면서 열을 빼주는 구멍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데도 이 정도로 발열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EOS R50V에도 인물 우선순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인물 사진을 찍고 인물 우선순위 등록 ON으로 바꿔주시고요. 카드에 있는 인물을 등록, 원하는 인물에 등록을 해주시면 그 인물을 우선으로 잡아줍니다. 사람이 많은 여행지에서 내 지인들을 고르기가 좋겠지요. AF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빠른 댄스에서도 그리고 저조도에서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번 리뷰에서 거의 95%는 AF를 활성화하고 찍었습니다. 딱히 건드린 게 없어요.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했고요. AF 성능은 당연히 일부는 못 잡는 구간이 생깁니다.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AF가 불편하네 라고 느낄 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다이얼에 보면 SCN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능이 3개가 활성화가 되는데, 첫 번째로 예쁜 피부가 활성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제품 리뷰, 그리고 세 번째로 IS 디지털 동영상 안정화를 지원을 합니다. 예쁜 피부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리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뭔가를 리뷰를 하면서 작은 것들을 대야 될 때 얼굴이 보이면 그것들을 앞으로 해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얼굴을 가리고 요렇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모드를 활성화를 해두면 내 얼굴이 가리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잡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떼세요. 다시 넣으세요. 보세요. 일단 이 드라이버를 빼서 이게 소리입니다. 뾰족한 드라이버를 빼서 소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IS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피부 보정 제가 하는 전문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제품 우상 같은 경우에도 MF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전문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디 안에서 버튼 하나로 그 기능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아래로 검은색 바가 생기면서 가로 비율이 넓은 영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데서 색상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서 손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EOS R50V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 거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러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EOS R50V를 리뷰를 하면서 리뷰에 사용된 모든 결과물 중에서 4K 60프레임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보통 제가 뭔가 시네마틱이나 어떠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짐볼을 필수적으로 들고 다닙니다. 핸드헬드 하나로만 다 촬영을 했고요. 장노출이나 이러한 멘트 촬영이 있을 때는 삼각대 가벼운 거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 놓긴 했지만 핀 마이크나 이런 것도 연결하지 않았고요. 반은
반은 내장 마이크, 그리고 반은 이렇게 가볍게 외장 마이크로 사용을 하면서 이번 리뷰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립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작은 카메라는 그립감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얘도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재질이 약간 뻑뻑하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고 손가락들이 살짝 들어가요. 물론 제가 이때까지 하던 리뷰 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놔두는 이런 거를 하면 떨어지긴 합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근데 제가 손가락을 잡을 이쪽 네 손가락과 앞쪽 손가락에 다 홈이 있기 때문에 작은 카메라 중에서는 그립감이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제가 분명 여러 개 세팅하고 10분 이상 준비해서 잘 준비해봐 빵 찍는 게 아니라 들고 가면서 가볍게 쇼핑하는 거 땅땅땅 사진 몇 개 찍고 영상으로 그냥 바로 한 손으로 바꿔가지고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립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ing on. Boy, you know you're all I want. Keep saying that I hate it, but it's kind of fun. Watching me come undone. No more games. Can't we just say its name instead of running away? 여기 봐. 라이브 전송 버튼입니다. 여러분,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바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EOS R50V가 그만큼 크리에이터 그리고 컨텐츠 영상 중점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때까지 카메라 중에서 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커스텀으로 걸어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을 바라보는 EOS R50V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걸로 라이브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이브 안에 예쁜 피부 효과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촬영이 아닌 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발열해서 한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대기로 가면 더 긴 시간 라이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 지금 바디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데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여기 삼각대 마운트 해가지고 뭐 세로 라이브든지 가로 라이브든지 컴퓨터에 연결하든지 마음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금 마운트 되어 있는 RFS 1430 렌즈가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환산을 하면 약 22mm에서 50m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MF 링이 있고요. 그리고 줌 링이 있는데 레인지가 정말 좁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동 줌만을 위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렉 버튼 이쪽에 있는 위치에서도 줌 아웃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자체에서도 줌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도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 있고, 대기 중에는 빠르게 할 수 있고 촬영 중에는 느리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 웬만하면 이 렌즈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댄스 필름 있잖아요. 거의 이 렌즈만 활용을 했고, 뭔가 뮤비나 이런 데 보면 줌 아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제자리에서 줌 아웃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면서 줌, 뒤로 가면서 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달리기 줌도 연출을 할 수 있는 렌즈다 보니까 여행 환경, 브이로그 환경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EOS R50V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랑 같이 다니면서 봤던 사람들이 디자인 자체가 또 워낙 바뀌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들을 몇 개만 설명을 해도 아, 이건 진짜 영상용이 맞네, 브이로그용이 맞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용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EOS R50V 단점을 말하기 전에 얘 등급 자체가 전문가, 광고, 드라마
영화 이런 정말 전문적인 상업 환경에서 사용할 카메라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이 일단 배터리가 조금 짧습니다. 작은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디가 작아진 거겠지만 일단 제가 상해에 갔을 때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풀로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3개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비행기를 타면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타는 것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저는 충전할 것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소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보조 배터리로 중간중간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중간에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개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롤링 셔터 왜곡이 조금 있습니다. 빠르게 좌우로 흔들 때 가만히 있는 것들이 조금 휘어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플래그십 라인보다는 휘어짐이 강한 느낌이 있었고 크롭 바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감도에서 노이즈를 조금 만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용자 분들의 입장에서 알고 가면 좋을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세로로 바꾸게 되면 UI들이 전체적으로 세로 UI로 바뀌게 되는데 사진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메뉴에 들어가서는 또 적용이 안 된다는 점, 플래그십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HDMI가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바디를 사용하면서 5인치 7인치 모니터를 올려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리뷰를 했고요. 이번 리뷰만큼은 내가 이 정도의 바디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웬만한 장비들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거의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점은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하다, 나에게 서브로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바디가 될 것 같은 EOS R50V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여기 좀 보고만 사과네. 이렇게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띠쇼티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최소 초점 거리 엄청 좋음 이거. 이게 잡힌다고? 지금 잡혀. 이게 잡힌다고? 어. 말도 안 돼. 봐봐라. 여기까지 잡히잖아.